소음순 수술 이런 분들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김민경의 치마 속 이야기. 오늘은 소음순 수술 이런 분들은 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음순 수술이 미용 성형 수술이긴 하지만 기능적인 개선도 해야 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수술하러 오신 분들에게 제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이제 몸에 대한 바디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소음순이 별로 크지도 않고 정상 범위인데 모양이 안 예쁘다, 커서 끼고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정상보다 작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잘 진찰하고 수술 후에 어떤 상태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닌지 잘 상담을 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제일 먼저 설명드리는 게 정상 소음순 모양이고요. 이 명칭을 잘 모르시면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익숙하지 않고 또 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정상이 뭔지 알려드린 다음에 환자분들마다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객관적인 기준에서 많이 벗어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거식증처럼 내가 볼 때는 날씬한데 본인 스스로는 뚱뚱하다고 느껴서 음식을 거부하는 것처럼 뭔가 마음의 병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의사가 객관적으로 우리 환자분 괜찮아요, 정상이고 이뻐요 하면 고마워하시고 기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음액 수술을 단지 성감이 엄청 좋아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입니다. 음액은 우리 외음부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가장 예민한 성감대인 거는 맞아요. 이 음액이 포피로 많이 덮여 있으면 성적인 자극이 안 되어서 성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포피만 쭉 올린다고 오르가즘도 무조건 올라간다고 느끼겠지 생각하시면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또 실망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무리하게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너무 심하게 포피를 없애면 음액이 또 쓸리거나 예민해져서 평소에 생활하실 때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해도 흔치는 않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따님의 소음순을 체크해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엄마가 하라고 해서 소음순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사춘기 때 소음순 비대로 불편해하시는 청소년 분들이 언제부터 소음순 수술을 할지에 대한 논문들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2차 성징이 끝나고 나서 결정하는 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보통 16세 이상 시 스스로 신체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고 또 성장이 완료돼서 외음부 모양에 큰 변화가 없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적당하다고 봐요. 근데 본인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엄마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옳지 않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번째는 관리를 못 하시는 분입니다. 소음순 수술은 살이 굉장히 연하고 혈관이 또 얼기설기 많은 조직이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지혈이 잘 되고 또 움직이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많이 움직이지 말라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는데요. 소음순 수술을 결정하실 때 수십 년 동안 정말 고민하다가 이 결심을 하시는데 막상 수술을 한다고 하시고는 바빠서 바로 움직여야 하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날 꼭 출근해야 돼요, 선생님 하십니다. 수술이 아무리 잘 돼도요, 홈케어가 잘 안 되면 상처가 이제 더디 아물거나 안 예쁘게 돼버려요. 최근에는 도포 재질을 바르는 걸 조심해서 표면에 이제 싹 바르면 되는데 수술하고 2-3일 뒤에 살이 이제 너덜너덜하다고 내원하셨는데요. 말씀을 들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절개면은 깨끗한데 이걸 굳이 수술 부위를 벌리신 분도 있었어요. 조심해서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수술의 결과물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켈로이드이신 분들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잘 확인해 보고 필요한 경우는 수술 범위랑 방법에 대한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환자분들이 이 켈로이드라고 얘기하시는 경우 중에서 사실은 켈로이드가 아니고 약하게 비후성 반응이거나 그냥 이제 정상인데 살성이 안 좋아서 힐링이 조금 다른 분들보다 안 좋게 되는 경우,
켈로이드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가끔 켈로이드 체리인 경우는 외음부 부위마다 살성이 이제 다르고 회복 과정이 일반 분들과 좀 차이가 있어서요. 일상생활에 이제 지장이 될 정도로 많이 소음순이 이제 늘어난 경우는 개선이 필요하다면 소음순 수술을 진행하고 또 잘 관리하면 켈로이드 같은 흉살이 소음순에는 거의 없답니다. 일례로 대학병원 간호사분이 저희 병원에서 소음순 수술을 하시고 또 간질간질하고 소면세포가 이제 과증식 되려나 하는 의심소견이 이제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요. 이 증식을 억제시키고 주사 맞고 이제 싹 가라앉고 예쁘게 소음순 모양이 유지되어서 만족하신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순 수술을 사실 비용으로만 비교하시는 분들에게 의사로서 수술에 대한 이 설명을 정말 성의껏 드리기가 인간적으로는 사실 좀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게 이제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빨리 회복되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이 수술 집도를 한 케이스 한 케이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맞춤으로 디자인해서 이제 같을 수 없는 이 수술을 한 분 한 분에게 진행을 해드려야 되는데 기성복 옷을 사듯이 가격만 비교해서 선택하신다면 굳이 저희 병원까지 멀리 나오실 필요가 없지 않나요? 전화로 뭐 비용만 물어보고 제일 싼 데로 가시면 되는 건 아닌지. 소음순 수술은 집도 의사의 노하우나 디자인, 뭐 취향, 체계적인 이제 사후 관리 등이 축적되어서 높은 만족도가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소음순 수술만 이제 3천 케이스 이상을 하면서 계속 조금씩 수술법도 바뀌고요. 관리법도 달라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내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은 수술 후 관리도 잘 안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말씀드린 경우는 소음순 수술을 잘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결정하셨으면 하는 케이스 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다음 시간에는 이런 분들 소음순 수술 꼭 하세요 편이 기다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